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원 입력단, 그, AC2DC 평할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원 입력단에 쓰는 그 PFC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220V에서 이제 평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전자기기를 쓸 때 이제 뭐 저전압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회로를 이제 어, 이제 가정을 하고 중심을 하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C2 이제 DC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대전력 이제 뭐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쓰는 이제 일반 뭐 소전력 뭐 이런 분야도 있는데 뭐 대전력은 이제 뭐 모터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야는 조금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전자기기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트북 뭐 어댑터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구나 이제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런 어떤 대전력 분야는 이제 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요 소전력 분야에 한정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AC를 가지고 220V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C를 쓸 때 뭐 여기 5V도 나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V도 만들어내고 뭐 이제 24V도 만들어내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아주 다양한 한 이제 전자기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LCD TV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이제 세탁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모터를 제어를 하든 이제 전자기기를 제어하든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DC로 일단 평화를 해가지고 AC를 요 정류 다이오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C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절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일단 1차 전원이고 정류를 해가지고 DC로 만든 걸 1차 전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원 또 다시 이제 이 절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2차 전원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래서 1차 전원하고 2차 전원 절연을 이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요 요쪽에 이제 DC 전원은 이건 이제 플로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C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DC를 만든 다음에 또 요렇게 이제 빠져나가야 이제 이 차단기가 이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는 우리가 2차 전원은 보통 이제 대지 접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대지 접지를 시켜버리면은 2차에서 대지 접지 시키면은 얘가 요 이제 이 전원을 이 그라운드를 같이 만들어 놔 버리면은 얘가 이제 이 플로팅 요 그라운드가 누설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전자기기는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지를 하는 거는 이제 2차적 이제 전원을 이 접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류를 생각할 때, 이 전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일이 헷갈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DC 컨버터 하다가 이제 뭐 방산 쪽으로 오면서 이제 AC를 DC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뭐
그 이제 모터 충전기를 이제 저 배터리 충전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AC에서 DC로 이제 변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잘 모를 때는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단상이 있고 또 이제 삼상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자동차 엔진을 우연치 않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도 보면은 우리가 요 보면 이제 왕복 운동을 이제 요 크랭크 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정한 회전을 하는 이제 그 이제 저 한쪽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한쪽 방향.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DC고 요게 이제 AC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입력인데 단상, 삼상 뭐 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랭크 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쪽 방향으로 바꾸는 크랭크 축을 그 피스톤 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랭크 축의 개수를 이제 다이오드에 비유하면은 이제 요 피스톤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게 상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이제 요 크랭크 축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이오드 개수만 그 상에 맞춰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면 이제 그 우리가 DC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제 이 AC에서 DC로 바꾸는 요 자체가 그렇게 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좀 이제 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상을 겨우 이해하면은 이 삼상 또 넘어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의리할 필요 없이 이제 요 자동차 요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이 이제 입력 상이 피스톤 개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이오드 개수를 이제 늘리면 되겠구나. 만일에 이게 이제 한 상이 더 늘어난다. 한 상이 만일에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한 상이 더 늘어났다 하면은 다이오드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단상은 이제 그 요 상간 이제 그 전압의 어떤 뭐 편차가 없는 거죠. 그냥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보내줄 때 이제 120도 간격으로 발전소에서 보내줄 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보내주면 이제 요런 개념도 사실 이제 이게 무의미하겠죠. 근데 발전소에서 딱 보내줄 때 120도 이제 간격으로 요 이제 RST 삼상을 보내는데 요 삼상의 어떤 그 이제 간격을 120도 간격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단상은 4개, 그 다음에 삼상은 6개.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 쪽에서 이제 딱딱 그 이제 위상을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상은 다이오드 4개만 딱 설치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을 딱 대고 DC로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을 대가지고 DC가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입력 쪽에서 정확하게 보내준다는 게 보정이 돼 있다. 신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를 설계할 때도 이제 코일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딱 삼상에 120도가 딱 되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발전기 이제 터빈을 돌려준 이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고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떼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근데 이제 이 터빈을 돌릴 때 요 코일 간격이 이제 120도 간격으로 딱 일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제어를 안 하더라도 터빈만 일정 속도로 돌리면은 이제 요 120도 간격으로 이제 그 이제 전력이 우리 이제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공장이나 가정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 대한 이제 확신이
소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다이오드 구성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류 회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휴대폰 충전기 이제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요게 220V면은 얘를 이제 다운 시켜 가지고 전압을 이제 권선비로 다운 시키는 거죠. 시켜 가지고 여기 이제 이제 요 전파 정류를 이용해 가지고 DC를 이렇게 이제 그러면 회로가 이제 간단하니까 조그만 이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로 기술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여기 이제 어떤 제어 회로를 넣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저전압을 쓴다고 할 때, 일단은 트랜스폼으로 일단 이제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AC를 이렇게 이제 큰 AC를 이렇게 이제 작은 AC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감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전압을 이제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이오드 하나하고 캡 하나 딱 하면은 이제 요 AC가 이렇게 들어온 AC가 얘네 반파 정류죠. 반파 정류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캡에 충전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DC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반파 정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변압기로 이제 감압을 해가지고 이제 전파 정류를 하는 경우는 이제 요 다이오드 4개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제 큰 이제 AC가 여기 이제 작은 AC로 바뀌고 그 작은 AC가 평을 하면은 요 이제 반이 다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돼 가지고 얘를 이제 캡으로 충전하면은 이제 리플은 약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제 리플 약간 있고 이렇게 하는데 DC가 나온다. 는 겁니다. 그럼 요 전류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전파 정류는 이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충전되면은 방전할 때 얘가 막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충전했다가 막으니까 이제 충전 유지가 되고 또 전류가 들어올 때 충전했다가 또 막으니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전파 정류는 보면은 일단 이제 요 얘가 이제 요걸 때 이제 보면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요 다이오드를 거쳐 가지고 일단 충전이 될 겁니다.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게 AC가 리턴 패스가 있어야 되니까 요 다이오드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은 이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반대 다이오드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제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되겠죠. 이쪽으로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면은 얘가 요렇게 가가지고 펜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 반대로 올 때는 요렇게 가가지고 이제 요쪽 다이오드로 흐르는 거죠. 요쪽 다이오드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차피 이 플러스로 충전하니까 이제 얘가 이리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길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쪽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더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 쉽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충전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아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올 때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리 올 때는 이렇게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나갈 때는 이제 요 다이오드를 통해서 충전해가지고 요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이제 이제 반대쪽 다이오드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류 흐름이 한눈에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AC, DC 이제 전파 종류 설명할 때 보통 이런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류를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 반파 정류하고 여기 이제 이 전파 정류 그게 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변압기하고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이 안전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전기를 아는 어떤 이제 기술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성해서 이제 이 DC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밀하게 이제 DC를 좀 안정적으로 이제 얻을 때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정류를 한 다음에 DC로 정류를 한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제어를 한다.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레귤레이터 중에서도 그냥 이제 드롭형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이제 회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간단한 거는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저비용으로 할 때는 그냥 레귤레이터 하나 딱 봐가지고 그냥 3단자 레귤레이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입력, 출력,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개 있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딱 봐가지고 쓰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전력이다. 이제 좀 큰 뭐 수십 와트 뭐 이제 이런 거는 못하죠. 뭐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5와트 이하 뭐 이제 이 정도. 근데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면은 이제 뭐 100와트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좀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AC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라인 필터 이제 EMI 필터를 써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낙뢰나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하는 서지로부터 우리 이제 전자기기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노이즈들이 또 이제 그리드 이제 우리 전력망에 막 노출되면 이제 좀 전력망 자체가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에서 나오는 노이즈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밖에서 나오는 이제 노이즈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필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 회로를 써가지고 DC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전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얘가 좀 이제 복잡하고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전기를 이제 전자 부품에, 전자 회로에 이제 적용되는 어떤 그 DC 전력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정전압을 넣는 이제 요 회로 중에 이제 간단한 게 이제 요 제너 다이오드를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런 간단한 회로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20V에서 정류해 가지고 제너 다이오드 써 가지고 이 DC를 만들어내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써서 이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단 여기서 이제 DC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저전압 저전압인데 이제 안정화된 이제 전압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레귤레이터를 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면 레귤레이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드롭형 레귤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전압을 이제 일정 전압을 이제 클램핑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너 전압보다 이제 높은 저 전압은 얘가 클램핑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그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그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요 시리즈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시리즈 레귤레이터라고 그때도 보면 이제 이 그 전압을 이용해 가지고 요 이제 요 출력 전압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어떤 그 이제 전압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시리즈 레귤레이터인데 좀 더 이제 정밀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오펜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 이제 그 전압을 제어 또는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오펜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시리즈 레귤레이터를 이제 쓰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반파 정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다이오드 정류와 이제 스위치 이제 정류를 나눌 수 있는데 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정 전압 DC가 유지가 되면은 AC가 이제 보면은 그 DC 전압보다 높은 요 포인트에서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좀 역률이 이제 나빠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뭐
전력이 아주 작은 뭐 신호 처리하는 데는 이제 이런 뭐 그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전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위치 센서를 구현할 때 이제 AC를 DC로 이제 뭐 만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이제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이오드 종류는 여기 이제 위상이 바뀌더라도 여기 이제 위상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바뀌더라도 다이오드 이제 그 정류기는 이제 요 항상 플러스 전압만 나오죠. 근데 이제 요 우리가 스위치를 이용한 이제 이런 그 정류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 나온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정류기라도 이제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기를 이제 쓰면 안 되고 이제 마이너스 전압 위치가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스위치 정류기를 쓴다. 그래서 약간 정기적 특성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전파 정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RC 리플을 결정하는 게 이제 캠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저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캠 용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하가 이제 작아가지고 전류를 많이 땡겼으면은 요 리플이 이제 좀 커질 수가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력전자 회로를 이제 설계할 때 내가 이제 요 부하는 우리가 이제 그 뭐 SMPS나 이런 쪽에 이제 땡겨 쓰는 전력이겠죠. 그러면은 요 캠 용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리플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리플이 너무 크면 이제 캠 용량을 이제 늘려야 되겠죠. 이제.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SMPS를 구동하는데 뭐 이제 한 100% 이제 부하를 땡겨 보니까 리플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좀 커지더라. 그러면은 이제 캠 용량을 이제 뭐 100마이크로에서 뭐 200마이크로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리플 비교를 하기 위해서 T나 그 TI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리플 비교를 해봤습니다. 리플 비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파 정류일 때 이제 반파 정류일 때 요걸 전파 정류일 때는 이제 0.09mV고 그다음에 반파 정류일 때는 이제 1.33mV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배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반파 정류보다는 이제 전파 정류가 이제 리플이 훨씬 작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FC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 해가지고 역률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압하고 이제 전류의 어떤 이제 위상 이걸 이제 뭐 이제 보정한다. 같게 한다는 거죠. 같게. 이제 요런 이제 PFC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같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역률이 이제 엄청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하지 말고 이제
요 전압과 같이 요렇게 흐르게 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전류를 요렇게 전압하고 똑같이 이제 요렇게 흐르게 하면은 이제 다이오드 정류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FC 회로를 쓴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쓰는 게 이제 그 승합형 회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피트블렌 제어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피트블렌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면은 이제 전압하고 이제 요 전류의 위상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FC 회로를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토탈 하모닉 THD라고 하죠. 토탈 하모닉 오실레이션 디스토션이라 가지고 이제 이 변전소에서 이제 AC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그 가정용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짝수차 말고 이제 그 3차 고조파 그러니까 홀수자 고조파 특히 3차 고조파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홀수자 고조파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이제 저기 이제 상중 전원의 어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떨어질 만큼 이제 그 변전소에서는 이제 전원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전력을 더 줘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가정에서 쓰지는 않는데 요 무효 전력이라 가지고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좀 전력을 더 줘야 되는 전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전류를 더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수천만 뭐 가구들이 이제 한꺼번에 쓰다 보면 이제 그 급기야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변조소를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력의 어떤 비효율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안전교육상으로도 THD를 이제 몇 프로 이하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 THD를 만족하려 그러면은 연결 보상회로 PFC회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FC회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승합형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비트블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을 이렇게 맞춰준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EMI 필터 그다음에 요 정류 다이오드 이제 요 쓰고 그다음에 이제 PFC 회로를 쓴 다음에 이게 이제 D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원 회로 이제 요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냥 이제 정유회로만 썼을 때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역률이 나빠진다는 거죠. 나빠지는데 이제 요 PFC 회로를 쓰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전압하고 같이 흘러가지고 이제 역률이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FC 회로를 쓰면 실효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효 전력은 이제 이게 이제 쓰지는 않는데 이제 소비되는 거죠, 이제. 그 비상 전력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변전소에서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입력해 줘야 되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률이 나빠가지고 무효 전력이 커지면 클수록 비상 전력은 올라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역률이 이제 그 작아지면은 비상 전력은 실효 전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HZ를 규정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가정이나 이제 공장에서 쓰는 어떤 전력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이제 내보내주는 전력하고 이제 거의 같으면 제일 좋겠죠. 효율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역률 회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PFC 회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합형, 요 스텝업이라 되는데 성합형 회로를 이렇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요 TR이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이제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위상을 이렇게 맞춘다. 아까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요거 이제 역률이 나쁘고 역률이 나쁘고 요거는 역률이 좋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합형 회로를 쓴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 자료인데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PFC 이제 이 제어 모드입니다. 모드인데 이제 이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요 CCM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CM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CRM 모드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인트리브 CRM 모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WM 제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동일한데,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가져갈 거냐, 전류를.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져갈 거냐. 이제 그 언뜻 보기에는 이제 얘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제 그 이제 꼭 이제 어떤 우리가 코스트나 그 다음에 회로의 설계의 어떤 뭐 이제 간단성 이런 거 보면 이제 꼭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얘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뭐 비싸게 이제 팔 수가 없는데, 뭐 회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해놓으면 이제 성능은 이제 좀 이제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회로의 이제 그 복잡성.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죠. 이제 비싸냐, 싸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이제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인터넷 자료인데 이제 뭐 이제 이게 이제 EMI 필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 다이오드,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고, 그 PFC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DC 컨버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상 이제 그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비엔나 정육이라고 이제 많이 쓰는 그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요 정류회로에다가 요 IGBT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그 저기 이제 5차 그 다음에 7차 고조파를 제거를 할 수 있답니다. 이걸 이제 기본파니까 얘는 이제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엔나 정류기를 이제 장착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비엔나 정류기를 장착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THD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개선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이제 AC 입력단을 이제 한정해 가지고 그 이제 AC 정류와 그 다음에 PPC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은 그 이제 DC 컨버터, 그러니까 DC 컨버터만 이제 다루신 분들은 이 AC를 이제 DC로 이렇게 좀 이제 그 변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이제 좀 어려움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다뤄보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류기 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어려움을 그 이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AC고 DC고 이제 막 뭔가 어떤 복잡한 막 그런 게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했지만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이제 그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그 훨씬 이제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삼상으로 이제 넘어가지고 모터 제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훨씬 어렵고 이제 좀 이제 복잡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C를 DC로 이제 정류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좀 심플하고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상은 이제 그냥 다이오드 4개, 삼상은 그냥 다이오드 6개.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이제 120도로 이제 그 이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반파 정류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 회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리플을 보면은 얘는 크고 얘는 작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전파 정류 회로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리즈 레귤레이터를 써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복잡하게 가면은 이제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제 쓸 수 있다.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원 입력단을 AC에서 DC로 평화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팩터 컬렉션 확률 보상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